그랬을 때 그 당뇨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다, 그 다음에 이거 낯설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다른 분이 해결된 걸 보고 이제 소개받으신 분들은 확신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천차만별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 방법이 과연 될까 라고 이제 약간의 의심하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충격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10년 20년 고질적으로 고생을 하시고 막 안 되고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불과 뭐 몇 개월, 몇 달, 아니면 며칠 사이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에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나 하는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 오신 거예요. 예, 늘 날마다 그 특정 음식을 계속 즐겨 드시는데, 그 즐겨 드신 음식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떠한 음식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특정 건강식품을 잘못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먹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음식과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건강식품과 나에게 맞지 않는 건강식품,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과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명확하게 안다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아주 미비한, 그리고 작은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방지하거나 또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오메가3 하나를 잘못 먹었다가 그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뭐 비타민C 잘못 먹었다가 그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는 사례들이. 그리고 뭐 생선,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같이 생선을 밥상에 올려놓고 드시는 분이 생선이 문제였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충격을 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 생선을 안 먹었더니 내가 몸이 회복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특정 음식에 의해서 반응을 하시거나 그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진 케이스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어떤 음식은 안 맞고, 모든 음식이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할 수 없느냐거든요. 결국엔 사람이 기준인데, 음식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내가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음식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있고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 모든 세상의 음식을 다 소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배탈도 나고, 그 다음에 소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거부 반응이나 알러지가 일어나듯이 음식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농도나 양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몸에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맞는 음식, 나한테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내 몸을 좋게 하는 음식도 존재하는 것처럼 안 좋게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데일리 관리를 해서 매일같이 이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보통은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본인의 몸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십니다. 느낌적으로 또 아니면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게 느끼시거든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기타 검사들을 하고 오셔서 시작을 했다가 한 2-3달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상당 부분 좋아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기적으로 자기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매년마다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또 보험
공단에서 오는 건강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진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특히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좋아졌는데 데이터도 상당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일례로 따지면 매일같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당뇨 환자들 아닙니까? 당뇨 환자들은 거의 뭐 데일리 체크, 또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그 실시간 체크를 또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뇨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거의 뭐 당뇨 수치가 반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는 분도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석 달 가까이 됐을 때는 거의 정상화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사형 선고 맞듯이 위험하다라고까지 말했던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라든지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은 더더욱이나 눈에 보이도록 저희가 이제 증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정확한 진단은 정확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문제가 있어서 특정 질병에 의해서 문제가 오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부분까지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분은 있으셨습니다. 참 그럴 때는 좀 난감하긴 한데요, 원래 메인이었던 증상을 해결해 드리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세요,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저희가 조금 난감한 때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거나 원래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신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신 분은 여지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단은요, 현대 과학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체질학이다, 또는 한의학이다, 또는 음식으로 통해서 사람의 몸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25% 정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할 때. 그러면 나머지 75%는 밝혀지지 않았고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5%의 확률을 가지고 그것을 맹신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과학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심장이 약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상징하는 것들은 그 해산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해산물들이 심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심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음식이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해산물이나 해초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질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미국의 의료당국에서 오메가3가 이 심장 질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허구가 되거나 반대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을 맹신한다라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는 것도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학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가라는 것도 모든 사람을 다 100% 맞는 것이 통계가 될 수는 없거든요. 불특정 다수 중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맞느냐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못 고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거나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일단은 진료하고 찾아보고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포기했다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거나 멈추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희망을 잃지 말고, 뭐가 어떠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이 걸리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포기할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아파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식구나 자녀 또는 부모님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프면서 100세를 살 것이냐, 건강하게 100세를 살 것이냐, 수명 연장을 넘어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스로 나의 체질과 나의 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안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